안녕하십니까. 자, 직무분석 컨설턴트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에 입과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본 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렇게 블렌디드 러닝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오리엔테이션은 이 동영상으로 실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는 가급적이면 실습이라던가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외에는 동영상과 그리고 교재를 통해서 학습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프라인 학습에 참여하시기 전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과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과정의 목표는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유능한 직무분석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자, 유능한 직무분석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직무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조직의 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데 본 과정의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직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직무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조직의 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직무분석을 통해서 조직의 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일단 직무분석 컨설팅을 실시했을 때 이 직무분석 컨설팅의 결과물, 보통 직무기술서가 만들어지죠. 이 직무분석의 결과물이, 이 양질의 결과물이 만들어져야 조직의 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직무분석의 결과물만 좋다고 해서 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진 않고요. 이 양질의 직무분석 결과물을 조직 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또한 구축이 돼야지만 이 직무분석을 통해서 조직의 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양질의 직무분석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직무분석 컨설팅을 통해서 양질의 직무분석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일단 컨설팅을 실시하는 컨설턴트가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지만 양질의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컨설턴트가 이 직무분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면 양질의 직무분석 결과물은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이 수업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인사 담당자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인사 담당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담당자가 직접 직무 분석을 실시할 때는 인사 담당자가 이 직무 분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충분히 보유해야지만 양질의 직무 분석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컨설턴트가 또는 인사 담당자가 직무 분석을 실시하면서 퍼실리테이션을 제대로 해야지만 양질의 직무 분석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퍼실리테이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양질의 직무 분석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이 퍼실리테이션이 중요한지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직무 분석 결과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그 조직 내부에 마련이 되려면 일단 그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직무 분석 역량이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할 경우에는 컨설턴트가 직무 분석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그 회사의 내부 구성원, 특히 인사 담당자가 직무 분석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전수시켜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 구성원들의, 특히 인사 담당자의 직무 분석 역량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이 직무 분석 결과물이 잘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IT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시스템 인프라가 좀 잘 구축이 되어 있을 때 이 직무 분석의 결과물이 잘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본 수업은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컨설턴트의 전문 지식, 그리고 퍼실리테이션,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의 직무 분석 역량을 키워주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왜 이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적인 직무 분석을 위해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자, 성공적인 직무 분석이 진행이 되려면 직무 분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분석 대상인 그 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결합이 됐을 때 성공적인 직무 분석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직무 분석에 대한 전문 지식은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 컨설턴트가 보유하고 있죠. 그 기업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직무 분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컨설턴트 혹은 인사 담당자가 이 직무 분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 컨설턴트는 이 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나요? 그 대상이 되는 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이 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은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 SME, 그 직무 전문가가 그 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컨설턴트와 SME가 만나서 함께 직무 분석을 진행했을 때 성공적인 직무 분석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많은 회사에서 직무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 SME에게 양식을 줘요. 그리고 혼자 그 양식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SME에게는 직무 분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제대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SME에게 양식만 주고 알아서 분석해라라고 하는 방법으로 직무 분석을 실시하는 조직은 100% 실패한다. 성공적인 직무 분석이 되지 못한다. 자, 이 둘이 같이 만나서 직무 분석을 진행해야 성공적인 직무 분석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어, 가장 좋은 건 이 SME가 직무 분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부해서 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직무 분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한꺼번에 보유했을 때 가장 좋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죠. 또는 컨설턴트가 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직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했을 때 성공적인 직무 분석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는데 둘 다 불가능해요. SME가 직무 분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부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컨설턴트가 그 수많은 직무에 대해서 10년, 20년 그 일만 한 사람만큼의 그 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SME가 자기 직무를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가 SME에게 이해시키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컨설턴트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이 직무 분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SME가 자기 직무를 잘 분석할 수 있도록 각각의 개념들을 잘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이해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SME가 자기 직무에 대한 직무 분석을 실시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SME가 자기 스스로 분석한 그 직무 분석 결과에 대해서 컨설턴트가 오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SME가 답을 찾기 쉬운 질문을 만들어서 더 답하기 쉬운 질문을 만들어서 그 질문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이 컨설턴트가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과정이 바로 퍼실리테이션이죠. SME가 자기 직무를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잘 이해시키고 안내해주고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SME가 더 답하기 쉬운, 답변하기 쉬운 질문을 만들어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하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이 컨설턴트가 잘 해주는 것이 이 성공적인 직무 분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분석에서 이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직무 분석 컨설팅 같은 경우는 사실 컨설팅이라기보다는 퍼실리테이션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컨설턴트가 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SME가 자기 직무를 잘 분석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안내해주고, 설명해주고, 질문을 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직무 분석 컨설팅은 퍼실리테이션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 퍼실리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잘 이해시키려면 이 컨설턴트가 직무 분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 어설픈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잘 이해시키고 질문을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 이 직무분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려면 일단 이 직무분석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전문 지식을 갖추려면 또 이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전문 지식을 더 많이 갖출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8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실습과 과제들을 준비를 할 텐데 그 8주라고 하는 시간을 풍부하다고 얘기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 8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실습과 폭넓은 이해를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무분석 컨설턴트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면, 자, 우리 컨설턴트들의 전문 지식과 이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양질의 직무분석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양질의 직무분석 결과물만 가지고 조직의 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결과물을 조직 내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컨설팅이 끝나도, 직무분석 컨설팅이 끝나도 이 컨설턴트가 만들어 놓은 이 직무분석 결과물을 가지고 이 조직 내에서 스스로 수정을 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까지 컨설턴트가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내부 구성원들의 직무분석 역량을 키워주는 부분도 컨설턴트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은 논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조직의 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컨설턴트의 전문 지식, 그리고 양질의 퍼실리테이션,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의 직무분석 역량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직무분석 컨설턴트의 전문 지식으로는 당연히 직무분석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퍼실리테이션 스킬, 예를 들어 워크숍을 진행한다거나 인터뷰를 진행한다거나 하는 그런 퍼실리테이션 스킬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의 직무분석 역량을 키워주려면 강의를 해야 될 일이 좀 많아요. 알기 쉽게 이해시켜주는 강의를 진행하거나 하는 이 강의 스킬이 이 직무분석 컨설턴트에게 굉장히 필요한 역량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분석 전문 지식과 퍼실리테이션 스킬 그리고 강의 스킬을 갖추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본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을 학습을 할 거냐면, 먼저 직무분석과 관련된 전문 지식 가운데 일단 직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HR 담당자분들, 직무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직무라고 하는 개념이 이해하기가 또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직무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직무를 분류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류한 직무에서 SME를 선정하는 내용, 그리고 직무 분석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워크숍이라던가 인터뷰, 그리고 직무 분석을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직무 분석의 결과로 직무 기술서를 제작하는 방법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과 관리 도구에는 직무 기술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과 관리 도구가 있어요. KPI 체크리스트라던가 성과 행동 체크리스트라던가 이렇게 성과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이 직무 기술서 외에 다른 성과 관리 도구를 제작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활용 방법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 이론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각자 자신의 직무를 분석하는 실습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퍼실리테이션 스킬과 관련돼서는 어떤 내용들을 학습을 할 거냐면요. 여기 직무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워크숍과 인터뷰 등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퍼실리테이션 스킬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사실 워크숍을 진행하기 이전에 워크숍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기획하고 교환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그 스킬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 인터뷰의 핵심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SME가 대답하기가 좋으면서도 양질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만드는 연습들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직무분석 프로세스 과정 가운데에서는 강의를 할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해를 시켜줘야 되니까. 직무분석에 대해서 SME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인사 담당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기획하고 교환을 만들고 또 강의를 진행하는 그 스킬에 대해서도 실습을 좀 진행을 할 텐데, 이 실습은요,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희망하지 않는 분들은 실습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과정에 들어가서 의무적으로 뭐 앞에 나가서 강의를 해라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냥 아예 수강생들한테 강의하는 건 괜찮은데 동료들 앞에서 강의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수업 자체가 굉장히 싫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사전에 제게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은 제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 무슨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이라던가 이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법에 대한 강의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획한 강의 교환 또 워크숍 교환을 가지고 직접 워크숍과 강의를 진행하는 실습을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 직무분석 컨설턴트 양성 과정에서 이 교수법에 대한 내용을, 저도 사실 교수법을 배워서 강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직무분석 컨설턴트한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화려하게 강의를 하느냐, 그럴듯하게 강의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알기 쉽게 구조화시켜서 설명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수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본 과정에서는 좀 제외를 하고 실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직무분석 프로세스하고 연결을 좀 시켜봤어요. 직무분석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냐면,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일단 직무를 먼저 분류하고요. 분류한 직무에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SME를 선정한 다음에 그 SME를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요. 이 직무분석 결과로 직무기술서, 그리고 KPI 체크리스트, 성과행동 체크리스트와 같은 성과관리 도구들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과관리 도구들과 직무기술서를 활용을 하고 어느 정도 활용을 하다가 이 직무기술서와 성과관리 도구들을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직무분석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직무분석을 진행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이 각각의 프로세스에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어요. 잠깐 멈춤을 하시고 어떤 내용들이 어떤 단계에 필요한지,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직무분류에 대한 방법,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직무분류 단계를 진행을 할 때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SME하고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SME를 선정하는 이 절차를 진행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고요. 직무분석을 진행하는 방법, 워크숍, 인터뷰, 또 직무분석에 대한 프로세스, 미션부터 KPI까지 이런 내용들은 SME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매칭을 시켰어요. 잠깐 멈춤을 하시고 어디에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때 어떤 학습 내용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스톱하시고 살펴보세요. 자, 그래서 직무 분석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학습 내용의 흐름과 직무 분석 프로세스의 흐름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직무 분석 프로세스의 흐름에 따라서 학습 내용의 순서를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학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순서대로. 이 강의 기획하고 강의를 진행하는 스킬 같은 경우는 이 SME 대상 직무 분석을 실시할 때 워크숍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실시를 할 때도 필요하지만, 직무 기술서를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당 조직의 인사 담당자에게 알려줄 때도
강의 기획과 강의 진행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 순서대로 지금 보시는 이 순서대로 학습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주차에는 먼저 이 전반적인 학습 내용들을 다 다룰 겁니다. 개념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실시하고 실습조를 편성을 하고요. 그리고 직무 분석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고 전체 프로세스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첫 번째 과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주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직무 분석 프로세스의 첫 번째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직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직무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직무 분류 실습을 할 거고요. SME를 선정하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직무 분석 프로세스 가운데에서 이 미션, KPI, 미션부터 KPI까지 내용 중에 두 번째 수업에서는 미션하고 핵심 성과 목표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핵심 성과 목표 이후에 나오는 CSF 성과 행동 직무 역량 KPI에 대한 내용은 오프라인 학습을 통해서 진행하지 않고요. 온라인 강의와 체계적 직무 분석 방법론 그리고 퍼포먼스라고 하는 교재를 통해서 각자 학습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미션과 핵심 성과 목표는 좀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CSF, 성과 행동, 직무 역량, KPI는 온라인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학습하시는 것으로 3주차에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2주차에 직무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직무 분류 실습을 한 다음에 2주차에서 3주차 건너서 4주차 학습에 오시기 전까지 어떤 특정한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직무 분류를 실시하는 과제를 부여할 겁니다. 그러면 2주차 수업이 끝나고 4주차에 오시기 전까지 이 직무 분류하는 실습을 진행을 하셔서 이 4주차 때 간단하게 발표를 하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CSF, 여러분들이 온라인과 교재로 학습하셨던 CSF, 성과 행동, 직무 역량, KPI를 도출하는 실습을 진행을 하고요.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 좀 디테일한 설명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후에 직무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워크숍을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개별적으로 이 미션부터 성과 목표, CSF, 성과 행동, 직무 역량, KPI 한 명당 하나씩 맡아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교환을 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을 제작하는 과제를 4주차 때 부여를 할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또 나중에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오프라인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워크숍을 진행하는 실습을 진행을 할 거다. 희망자에 한해서 자, 그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미션부터 KPI까지 다 한 사람이 진행하면 너무 기니까 어떤 분은 미션 담당해서 워크숍 진행하고 어떤 분은 성과 목표 담당해서 워크숍 진행하고 이렇게 담당을 나눠서 워크숍 교환을 제작하고 워크숍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4주차 때 그 워크숍 실습 준비하는 과제를 부여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 혹은 직업에 대한 직무 분석을 실시하는 과제를 또 개인 과제로 부여를 할 겁니다. 이게 4주차 때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 5주차 때는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개인 과제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사실 좀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다 교환까지 만들려면 공부도 좀 하시고 하면서 교환까지 만들려면 사실 이 한 주 건너뛰고 이제 6주차 때 그 과제 실시한 것을 워크숍을 진행을 할 텐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널널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주차 때는 여러분들이 개인 과제를 실시를 하시고 6주차 때 각자 맡은 파트별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실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워크숍이 끝나면 내가 실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토론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워크숍은 저도 아직 힘들어요. 저도 할 때마다 굉장히 힘듭니다. 할 때마다 반성거리가 생겨요. 이게 정복이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그 다음번에 개선하고 이걸 끊임없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그리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 중요한 질문 만들기 실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7주차 때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6주차 때 안내를 해드리고 7주차 때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각자의 직무 분석하는 실습을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의 직무를 분석하는 실습을 1차로 한번 했잖아요. 여기서 2차로 또 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그 플랫폼을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들의 직무를 분석하는 실습을 2차로 진행을 해서 이 1차와 2차의 결과를 비교하는, 갭을 비교하는 한번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주차 때 개인 학습, 이 직무 기술서를 제작하고 성과 행동 체크리스트 만들고 직무 기술서 만들고 직무 기술서 만들었죠. 그리고 이 직무 기술서와 성과 행동 체크리스트, KPI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은 교재와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 8주차 때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실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직무분석 컨설턴트가 특정한 회사에서 직무분석과 관련된 컨설팅을 요청받을 때 저희 회사 직무분석 컨설팅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받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평가 제도를 설계해 주세요. 평가 기준을 직원들마다 평가 기준을 좀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을 좀 마련해 주세요.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 교육 체계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응용이 돼서 컨설팅의 주제가 잡힌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7주차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주제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어떤 프로세스로 접근하면 좋을지 그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실습을 마지막 주차에 진행을 할 거예요. 조별 토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같은 조가 하나의 컨설팅 회사가 돼서 어떤 프로젝트 수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8주차입니다. 이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8주차 때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습 같은 경우는요, 이 HR 프렌드의 직무분석 캠퍼스 사이트에 이 온라인 강의 쪽에 들어오시면, 성과 목표 분석을 통한 직무기술서의 제작과 활용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어요. 거기서 챕터 4에 해당되는 직무분석 따라하기라고 하는 내용을 진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직무를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실시를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 오프라인 교육에서 뵙게 될 텐데 아무쪼록 이 교육이 직무분석 전문 컨설턴트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이 여러분들이 이 직무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특정한 조직의 성과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그런 직무분석 전문 컨설턴트 퍼실리테이터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도 그때까지 잘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오프라인 학습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학습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